화재가 시작된 곳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차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하얀 차량이 아예 지금 까맣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새까만 분진으로 뒤덮인 차량들. 자, 이번 화재는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 주변에 있던 수십 대의 차량들 불에 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내렸는데요. 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자신의 차를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착잡하죠 지금. 혹시 차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전소됐네요. 자, 어렵게 본인의 차를 찾아내긴 했지만 피해 상황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뭐 참담하죠. 이게 차 한 대 전소됐다고 해서 이렇게 재산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일반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고 차량.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보닛 부분과 바퀴, 좌석까지 다 녹아내려 형태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해당 화재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 1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하얀 연기가 먼저 뿜어져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검은 연기가 무서운 속도로 건물 밖으로까지 뿜어져 나왔는데요. 자, 짙은 연기 때문에 대피가 어려웠던 상황. 소방당국은 사다리차 등의 장비를 동원해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틈이란 틈은 다 막고 있는데도 거실을 계속 조금씩 연기가 차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도 없지, 옥상도 못 올라가지. 겁도 나고 일단 연기도 나고 일단 이래서 쓰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오전 6시 15분경 시작된 불은 약 8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진화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하화재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약화가 안 되고 거기에 화점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충전 중이 아닌 주차된 상태에서 폭발했던 전기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초창기에 연기가 하얀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갑자기 크게 섬광이 일어나면서 열폭주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배터리가 원인인 화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서 미세하게 파괴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체된 후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기와 물이 끊겼고 14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자기부담금만큼을 일단 내셔야 되고 그 부분만큼은 따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 숙박비, 청소비 이런 것들도 이 아파트가 가입해 있는 단체 화재보험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해당 손해막까지는 배상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주민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다음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하루빨리 화재 복구 작업이 진행돼서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 그대로 뒷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자, 저녁 6시경입니다.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골목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자, 주차된 차들을 피해 천천히 주행하는 모습. 자, 그리고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선 차량. 한 여성이 내린 뒤 후진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멈추지 않고 뒤에 서 있던 차를 그대로 박은 건데요. 자, 들이받친 차량은 지나가던 보행자 2명을 또 덮치고 말았습니다. 자, 점점 더 빠르게 후진하던 차량. 넉 대의 차를 더 박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아니 사람이 뒤에서 아예 누워있어. 아니 불편해 쓰러지겠더라고요. 자, 사고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 부상자들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 봅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은 두부 열상 및 늑골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40대 여성 한 명은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혼미한 응급 상태였고 그다음에 응급처치를 시행 후 소방 헬기를 이용하여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자, 운전자는 후진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사고 급발진의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통상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속도가 급격하게 빠르게 붙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추돌해서 멈출 때까지도 쉬지 않고 출력을 내면서 타이어가 휠스핀을 할 정도로 많은 속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일부 차량을 좀 충돌한 이후에 바로 멈추는 걸 보면 급발진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 소방대원들이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누군가 산속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월 28일 오전 10시쯤에 아주머니 한 분이 파출소를 방문하셨어요. 치매가 있는 남편이 어제 오후 3시쯤에 집에서 나갔는데 여태 귀가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접수하러 오셨습니다. 자, 아내가 잠깐 외출했던 사이 치매 증상이 있던 남편이 집을 나갔던 건데요. 뭐 돈이라도 들고 나갔으면은 물이라도 사 먹고 밥이라도 사 먹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간 거니까 멀쩡한 사람도 지금 폭염주의보 돼 있고 이러니까는 버티기 힘들잖아요. 사실 사람만 있어 달라 뭐 그런 생각이었죠. 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150여 개의 CCTV를 확인해 남성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할아버님이 저곳에서부터 쭉 계속 걸어오셔가지고 이쪽 산성 진입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한밤중 차도를 걸어 계속 산으로 올라갔던 남성. 집에서 약 9km 떨어진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됐는데요. 위아래 CCTV를 다 확인했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구간 안에 할아버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죠. 자, 이에 경찰은 약 80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진행된 수색 작전. 길이 없는 곳까지 깊숙이 찾아 나선 끝에 마침내 남성의 슬리퍼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슬리퍼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과학수사견을 풀어서 수색을 실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를 발견했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슬리퍼 발견 지점 인근에서 남성을 발견한 과학수사견. 실종 신고 후 5일 만에 집을 나간 남성을 드디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선 탈수 증세가 심하다 보니까 물을 드렸어요. 갈증이 심하셨던지 물을 500ml짜리를 2개를 한꺼번에 드시더라고요. 탈진 상태로 발견된 남성. 발에는 온통 물집이 잡혀 있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고요. 아버지 찾았다면서 막 살아 계신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되게 좀 놀라고 기쁘고 그냥 오만감정이 교차를 하는데 일단은 살아 있어 주셔서 다행이다 고맙다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죠. 자, 밤낮으로 끈질기게 이어간 5일간의 수색 작전. 최선을 다한 경찰들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